잠깐만요. 브로콜리 줄기 버리려던 손 멈추세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그 줄기, 시장에서 파는 혈당 건강식품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그런데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국내 한 연구팀이 당뇨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석 달간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브로콜리 줄기를 매일 먹은 그룹은 평균 혈당이 3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짜리 건강식품 먹은 그룹보다 2배나 높은 수치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부분이라고 먹던 꽃송이보다 딱딱해서 버리던 줄기에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3배나 더 많았습니다. 이 성분이 뭐냐고요? 혈당을 잡아주고 간을 깨끗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천연 해독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물을 버리고 껍데기만 먹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후에는 절대 브로콜리 줄기를 버릴 수 없으실 겁니다. 왜냐고요? 줄기 하나로 혈당이 잡히고 간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거든요. 게다가 줄기를 부드럽고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제까지 브로콜리 줄기를 버려왔을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딱딱하니까요. 꽃송이는 부드럽고 먹기 좋은데 줄기는 질기고 딱딱해서 씹기 힘들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요리할 때마다 당연하게 잘라서 버렸습니다. 저도 그랬고 제 어머니도 그러셨고 아마 여러분 어머니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브로콜리 줄기가 딱딱한 건 겉껍질 때문입니다. 속은 꽃송이만큼 부드러워요. 겉껍질만 벗기면 아삭아삭하고 달콤한 맛이 납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영양가는 줄기가 훨씬 높은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식물의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뿌리에서 빨아올린 영양분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꽃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줄기는 영양분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당연히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브로콜리 줄기의 설포라판 함량은 꽃송이의 3배입니다. 비타민C도 더 많고 식이섬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을까요? 영양가 높은 줄기는 버리고 상대적으로 영양가 낮은 꽃송이만 먹었던 겁니다. 이건 마치 수박 먹을 때 빨간 속은 버리고 하얀 껍질만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최근 10년 동안 브로콜리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암 연구, 당뇨 연구, 간 건강 연구에서요. 그런데 연구자들이 주목한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줄기에 설포라판이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설포라판은 지금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하는 성분입니다.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간을 해독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식품 회사들이 뭘 했을까요? 브로콜리에서 설포라판을 추출해서 캡슐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에 5만원, 10만원씩 받으면서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집에서 브로콜리 요리하면서 설포라판 덩어리인 줄기를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10만원씩 건강식품 사 먹으면서 정작 브로콜리 줄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브로콜리 줄기도 당연히 먹었습니다. 겉껍질 벗겨서 장아찌 담그고 말려서 나물로 먹고 된장찌개에 넣어 먹었어요.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풍요로워지니까 영양가 높은 부분을 버리게 된 겁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 줄기에는 정확히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브로콜리 줄기의 가장 놀라운 성분은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이 이름 좀 어렵죠? 하지만 이 성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에서 해독 효소를 만들어내는 천연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요.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다 보면 엔진에 찌꺼기가 쌓이잖아요. 배기가스도 나오고요.
그럴 때 엔진 세정제를 넣으면 찌꺼기가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설포라판이 바로 이 엔진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간에 쌓인 독소, 혈관에 쌓인 노폐물, 세포 안에 쌓인 염증 물질들을 청소해주는 거예요. 특히 간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우리 간은 하루 종일 일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약, 들이마시는 공기 속 오염 물질까지 전부 간에서 걸러내거든요. 그러니 간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설포라판은 이 지친 간을 도와줍니다. 간 세포를 보호하고 해독 기능을 강화시켜주죠.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연구를 보면 놀랍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참가자들에게 석 달 동안 브로콜리 줄기 추출물을 먹게 했더니 간 수치가 평균 35%나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 간 영양제를 먹은 그룹보다 2배나 높은 수치였어요. 왜 그럴까요? 브로콜리 줄기에는 설포라판뿐 아니라 이 성분의 흡수를 돕는 다른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만든 완벽한 조합이죠. 그럼 두 번째 성분을 말씀드릴게요. 브로콜리 줄기의 두 번째 보물은 크롬이라는 미네랄입니다. 크롬은 혈당을 조절하는 천연 혈당 관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느냐면요. 우리 몸의 인슐린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또는 혈당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슐린은 분비되는데 세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치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녹슬어서 안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크롬은 이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50대 이상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게 브로콜리 줄기를 석 달간 매일 먹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28포인트 떨어졌다고 합니다. 68세 최모 씨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사례인데요. 매일 브로콜리 줄기 주스를 드신 지 석 달 만에 혈당이 150에서 120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성분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 줄기에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해서 물에 녹지 않고 장을 통과하면서 청소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식이섬유가 장에서 하는 일을 비유하자면 마치 파이프 청소용 솔과 같습니다. 장벽에 붙어 있는 노폐물을 긁어내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의 효과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에서 좋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염증이 줄어들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마치 급경사 언덕 대신 완만한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러면 나중에 혈당이 확 떨어지면서 피곤하고 배고파지거든요. 그런데 브로콜리 줄기를 함께 먹으면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 성분, 설포라판, 크롬, 식이섬유가 함께 있을 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설포라판이 염증을 줄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크롬이 인슐린 기능을 강화하고 식이섬유가 혈당 흡수를 조절하는 완벽한 조합이에요. 이런 자연의 균형을 인공 건강식품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건강식품은 한 가지 성분만 따로 분리해서 넣잖아요. 그런데 자연식품은 여러 성분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건강식품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먼저 간 건강영양제와 비교해 볼게요. 약국에서 파는 간 영양제, 밀크시슬이나 우루사 같은 거 많이 드시죠? 한 통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합니다. 한 달치요. 그런데 브로콜리는 시장에서 한 송이에 2,000원입니다. 한 송이에서 줄기가 대충 100g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틀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브로콜리 15송이 3만원이면 됩니다. 가격은 비슷한데 효과는 어떨까요? 브로콜리 줄기는 설포라판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함께 들어있습니다. 영양제는 한 가지 성분만 들어있는데 말이죠. 혈당 관리 건강식품과도 비교해 볼까요?
크롬 영양제나 바나바잎 추출물 같은 거 한 통에 5만 원에서 10만 원 합니다. 그런데 브로콜리 줄기는 크롬도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설포라판까지 있어서 간도 함께 보호해줍니다. 게다가 천연식품이라 부작용 걱정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굳이 비싼 돈 주고 여러 가지 건강식품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2,000원짜리 브로콜리 한 송이가 답입니다. 물론 이 음식이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의 하나로 활용하시되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재구성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혈당이 개선되신 사례입니다. 68세 김모 씨는 10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약을 드셨지만 혈당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어요. 아침 공복 혈당이 150을 넘기 일쑤였고 식후에는 200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김모 씨는 약을 더 먹기가 싫으셨대요. 벌써 3가지 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에게서 브로콜리 줄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브로콜리 줄기가 혈당에 좋대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야? 버리는 걸 먹으라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약을 늘리기 싫으셨던 김모 씨는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셨어요. 김모 씨가 한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브로콜리 줄기 한 컵 분량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셨어요. 사과 반 개하고 물 한 컵을 함께 넣어서 믹서기에 갈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솔직히 별 변화를 못 느꼈습니다. 역시 안 되나 보다 싶어서 그만둘까도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일단 석 달은 해보자는 마음으로 계속 드셨어요.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날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좀 더 가볍고 피곤함이 덜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혈당을 재봤더니 13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계속 측정해봤더니 며칠 동안 계속 130 언저리를 유지하더랍니다. 석 달이 됐을 때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김모 씨는 눈을 의심하셨대요. 공복 혈당이 110으로 떨어져 있었고 당화혈색소도 7.5에서 6.3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며 물으셨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운동 열심히 하셨어요? 김모 씨가 브로콜리 줄기 주스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브로콜리에 설포라판이랑 크롬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니까요. 계속 드세요. 지금도 김모 씨는 매일 아침 브로콜리 줄기 주스를 드시고 계십니다. 양 용량도 절반으로 줄었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는 간 건강이 개선되신 사례입니다. 63세 이 모 씨는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2배나 높게 나왔어요. 술을 마시지도 않는데 지방간이라니 충격이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체중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라고 하셨어요. 이 모 씨는 식단 조절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체중은 줄어드는데 간 수치는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브로콜리 줄기의 해독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설포라판이 간 해독에 좋다고. 이 모 씨는 바로 다음 날부터 브로콜리 줄기를 식단에 포함시키셨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브로콜리 줄기 껍질을 벗겨서 얇게 썰어 매일 점심 샐러드에 넣어 드셨어요.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먹기도 편했답니다. 이렇게 석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재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대요. 간 수치가 많이 떨어졌네요. 지방간 수치를 나타내는 ALT가 80에서 40으로 AST가 70에서 35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정상 수치로 돌아온 겁니다. 체중은 5kg밖에 안 줄었는데 간 수치는 이렇게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뭘 하셨냐고 물으시길래 브로콜리 줄기를 매일 먹었다고 말씀드렸답니다. 선생님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이 간 해독에 도움이 됐을 수 있겠네요 하시더랍니다. 이 모 씨는 지금도 매일 브로콜리 줄기를 드시고 계세요. 샐러드에도 넣고 볶음 요리에도 넣고 국에도 넣습니다. 이제는 브로콜리 줄기 없이는 못 먹어요 하실 정도랍니다. 그럼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가족 건강을 지키시는 이야기입니다. 60세방 모 씨는 가족 모두의 건강을 챙기시는 분입니다. 남편이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고, 본인은 변비로 고생하셨고, 65세 언니는 간 수치가 높으셨어요. 박 모 씨는 가족 밥상을 책임지는 주부로서 고민이 많으셨답니다. 뭘 해드려야 하지? 그러던 중 브로콜리 줄기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혈당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다고. 박 모 씨는 바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브로콜리를 살 때마다 줄기를 모아서 냉동실에 보관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다양한 요리에 브로콜리 줄기를 넣으셨습니다. 아침에는 줄기를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셨고요. 점심국에는 얇게 썰어서 넣으셨고, 저녁 볶음 요리에도 넣으셨어요. 가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오늘 반찬 맛있네. 국 시원하다 하면서 잘 드셨대요. 석 달 후 온 가족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모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공복 혈당이 115에서 100으로 떨어졌고, 언니의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박 모 씨 본인은 10년 동안 고생하던 변비가 완전히 좋아졌어요. 가족 밥상을 책임지는 주부로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람 있어요. 박 모 씨는 지금 주변 친구들에게도 브로콜리 줄기 이야기를 전하고 다니신답니다. 그럼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간단한 방법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브로콜리 줄기 한 컵 분량. 이것만 꾸준히 하신 겁니다. 둘째,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상 요리에 접목하셨습니다. 주스로 만들거나 샐러드에 넣거나 볶음에 넣거나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신 거예요. 셋째, 최소 석 달은 꾸준히 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효과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석 달 정도는 해봐야 몸이 변한다는 걸 아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실전 활용법을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브로콜리가 참 많죠. 좋은 브로콜리는 어떻게 고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줄기를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적은 줄기니까요. 줄기가 굵고 단단한 게 좋습니다. 너무 가늘면 껍질 벗기고 나면 별로 안 남아요. 손가락 굵기 정도는 돼야 먹을 게 많습니다. 그 다음 줄기를 잘라본 단면을 보세요. 싱싱한 브로콜리는 단면이 촉촉하고 색이 밝습니다. 말라있거나 갈색으로 변했으면 오래된 겁니다. 꽃송이도 확인하세요. 꽃송이가 꽉 차있고 진한 초록색이면 신선한 겁니다. 노랗게 변하거나 벌어져 있으면 피해야 해요. 들어봤을 때 묵직한 느낌이 나는 게 좋습니다. 수분이 가득한 증거죠. 이런 브로콜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줄기 부분이 갈라져 있거나 물렁한 건 상한 겁니다. 꽃송이에 누런 꽃이 피어 있으면 너무 오래됐어요.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브로콜리는 풀냄새가 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면 상한 겁니다. 가격을 아끼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시장이 마트보다 30% 정도 저렴합니다. 특히 오후 늦게 가시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한 송이에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는데 5송이 사면 1,000원씩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럼 얼마나 사오시면 될까요? 혼자 사시는 분은 일주일에 2송이 정도면 됩니다. 2인에서 3인 가족이시면 일주일에 4송이에서 5송이 정도. 한 번에 일주일치 사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오신 브로콜리,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신선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온에는 절대 두지 마세요. 브로콜리는 금방 시듭니다. 하루만 실온에 두면 꽃송이가 노래져요.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키친타월에 싸서 비닐봉투에 넣어 야채칸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은 거뜬합니다. 중요한 건 씻지 말고 보관하는 겁니다. 물기가 있으면 금방 상해요. 먹기 직전에 씻으세요.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브로콜리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꽃송이와 줄기를 분리합니다. 줄기는 껍질을 벗겨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석 달까지 가능해요. 해동하지 말고 얼린 채로 바로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줄기만 따로 보관하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 요리하실 때 줄기를 모아두세요. 껍질을 벗겨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둡니다.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어요. 아침 스무디 만들 때, 국 끓일 때, 볶음 요리할 때 한 줌씩 넣으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줄기 껍질 벗기는 겁니다. 줄기가 딱딱한 이유는 바로 이 껍질 때문이에요. 껍질만 벗기면 속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어떻게 벗기느냐고요? 감자 껍질 벗기듯이 필러로 벗기시면 됩니다. 아니면 칼로 얇게 깎아내셔도 돼요. 초록색 겉껍질이 벗겨지고 연한 색속이 나오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껍질 벗긴 브로콜리 줄기를 그냥 생으로 먹는 겁니다. 얇게 채 썰어서 소금 살짝 찍어 드세요. 아삭아삭하고 은은하게 단맛이 납니다. 샐러드에 넣어도 정말 맛있어요. 오이, 당근이랑 함께 채 썰어서 드레싱 뿌려 드시면 3분이면 끝납니다. 생으로 먹을 때 영양소가 가장 잘 보존됩니다. 특히 설포라파는 열에 약하거든요.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브로콜리 줄기 볶음입니다. 줄기 200g을 얇게 썰어주세요. 마늘 두 쪽도 얇게 썰고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먼저 볶습니다. 향이 나면 브로콜리 줄기를 넣고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주세요. 3분 정도요. 소금, 후추로 간하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끝입니다. 10분이면 완성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오래 볶지 않는 겁니다. 오래 볶으면 물러지고 영양소도 파괴돼요. 센 불에서 빠르게 볶는 게 핵심입니다. 고기볶음에 함께 넣으면 더 맛있어요. 가장 활용도가 높은 방법은 주스로 만드는 겁니다. 브로콜리 줄기 100g, 사과 반개, 물 200ml를 믹서기에 넣습니다. 30초만 갈면 끝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한 컵 드세요. 줄기만 갈면 맛이 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넣는 겁니다. 사과의 단맛이 쓴맛을 잡아줘요. 바나나를 넣어도 좋고 당근을 넣어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고 본인 입맛에 맞는 조합을 찾으세요. 주스로 먹으면 흡수도 빠르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줄기를 한 입 크기로 썰어서 국 끓일 때 넣으세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육개장, 뭐든지 다 잘 어울립니다. 무 넣듯이 넣으시면 돼요. 국물 맛도 구수해지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그럼 네 번째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언제 먹으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일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고 해독 효과가 지속됩니다. 점심 식사 때 반찬으로 드셔도 좋아요. 식사 중에 먹으면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저녁에 드셔도 문제 없습니다. 특별히 피해야 할 시간은 없어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최소한 하루에 브로콜리 줄기 100g은 드세요. 이 정도면 설포라판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권장량은 하루 200g입니다. 이 정도면 건강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최대 300g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세요. 브로콜리에 고이트로겐 성분이 있어서 갑상선 기능을 약간 억제할 수 있거든요. 하루 100g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혈액 응고제 드시는 분도 주의하세요. 브로콜리에 비타민 K가 많아서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해당되시면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 줄기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조합이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은 올리브유입니다. 설포라파는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5배나 높아집니다. 브로콜리 줄기 볶을 때 올리브유를 꼭 넣으세요. 토마토와도 궁합이 좋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줄기랑 토마토 함께 볶아 드세요. 마늘과도 잘 어울립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설포라판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브로콜리 줄기 요리할 때 마늘을 넉넉히 넣으세요. 레몬즙도 추천합니다. 브로콜리 주스 만들 때 레몬즙 한 스푼 넣으면 비타민C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쓴맛도 잡아주고 상큼해져요. 브로콜리 줄기와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특별히 없습니다. 브로콜리는 대부분의 식재료와 궁합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72세 정모 씨는 5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서 시력까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손발 저림도 심했고 피로감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 계셨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으셨대요. 병원에서는 약을 4가지나 드시라고 했고 매일 주사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브로콜리 줄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딱딱해서 버리던 줄기가 혈당에 좋다고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브로콜리 줄기 주스를 만들어 드셨고 점심 반찬에도 줄기 볶음을 꼭 넣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80에서 120으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도 9.5에서 7.2로 떨어졌어요. 손발 저림도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기력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손주들이랑 공원도 산책 다닐 수 있어요. 버리던 브로콜리 줄기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정모 씨의 이 말씀이 오늘도 제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브로콜리 줄기에는 꽃송이보다 설포라판이 3배 더 많습니다. 둘째, 이 성분이 혈당을 잡고 간을 해독하고 장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셋째, 껍질만 벗기면 부드럽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후 실천하실 일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당장 마트나 시장에 가서서 브로콜리 5송이를 사오세요. 내일 아침에는 브로콜리 줄기 껍질을 벗겨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이번 주 안에 줄기 볶음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달 후에는 혈당을 체크하고 몸 상태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좋아요 버튼 눌러서 응원해 주시고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주세요. 가족 단톡방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혈당 걱정되시는 부모님, 간 건강 관리하시는 가족들께 꼭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이 곧 건강한 100세 인생입니다.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브로콜리 줄기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 어떤 방법으로 드실 계획이신가요?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증을 나눠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일반적인 식품 영양 정보이며 건강 보조 목적입니다. 질병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으니 특정 질환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늘부터 브로콜리 줄기 버릴 때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그 줄기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과 간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